이번 시간은 100세 시대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100세 시대에는 새로운 인생 로드맵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방향성 설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방황을 해야지 방향성을 찾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여러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여행이 결국은 나의 포지셔닝을 가늠해 볼 수 있듯이 100세 시대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아주 미정유의 그런 4차 산업혁명부터 앞으로 또 5차 산업혁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물고기가 지나갈 그 길목이 어딘가를 먼저 찾아내고 그 길을 지켜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어떻게 보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듯이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물고기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요. 그 물고기의 심리는 결국은 그 물고기의 생활 유형과 행동 양식인데 이런 것들을 물고기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고기의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있을 만한데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투척을 하죠. 캐스팅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으면 다행이지만 물고기가 안 문다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여기저기 던져보면서 어떻습니까? 상층부터 하층을 장소별로 다 훑고 지나가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있을 만한 지형을 찾아내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100세 시대에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실험적 어떤 도전을 많이 해보실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안고 올인을 하면 안 되고요. 작게 편하게 시작해서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한 후에 크게 벌리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린 스타트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린 스타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100세 시대의 이 가구 구조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제 기억에도 그렇지만 2000년에는 222만이었습니다. 2가 3이 3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지금 2017년도에는 이게 3배 증가했어요. 562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혼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떻습니까? 감소할 수도 있지만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당 한 명만 놓게 되고요. 그 에코세대가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에코세대가 또 에코세대의 또 그 자녀들이 또 늦게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만혼이 아주 보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살아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밖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이제 노부부가 이제 따로 2가구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4인 가구나 3인 가구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즉 1인 가구, 2인 가구는 앞으로 주거 형태도 많이 변화될 거고요. 이제는 좁은 공간에서 살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생활 환경은 줄어들고 축소가 되었지만 SNS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리는 더 짧아진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더 자세히 그리고 실시간으로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앞으로는 이런 가구 구조 변화가 결국은 100세 문화로서 대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1인, 2인 가구가 결국은 생각의 유형을 결정하고 생활 패턴을 결정하는 문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가구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 선진국의 가구 구조를 보면 이미 이러한 1인 가구 비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급속도로 인구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보다는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탈 수가 있는 환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소속감이 얕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아무리 물리적으로는 잘 돼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인간 소외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의 구조적 원인을 한번 되짚어 보면 4.21 법칙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건데요. 특히 50세 나이에 이제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70세와 100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 70세가 100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100세에 0.7을 곱하면 70세의 정신연령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37.5세에 0.7을 곱하면 26.3세가 되고요. 지금 37.5세가 결국은 예전에 26.3세의 정신연령과 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회적 칭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6.3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군대를 해결해야 되고 남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야만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조건들이 37.5세로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예전에는 9시에 해당되는 26.3세에서 저녁 6시에 해당되는 52.5세 예전에는 한 65세까지 했을 때 한 55세에서 60세까지 한 30년 동안을 한 직장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한 우물만 파자. 예전에 저희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랬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 이런 이야기가 일상화되었었습니다. 한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26.3세에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거기가 나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므로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 세대, 전 부모님 세대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치 판단 체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그런 가치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직장에 오래 다니려면 좋은 직장을 들어가. 이게 예전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요. 아까 말했듯이
한 직장이 아니고요. 한 최소한 3개의 직장의 경험과 그리고 학위도 한 서너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영역이 자신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직장은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을 추구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하나의 포지셔닝, 차원을 개발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엔 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연령은요, 대기업의 경우 50세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99%가 50세 전에 그만두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가 되면 이 종신 연령이, 은퇴 연령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퇴직 연령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 직장에서 5년에서 10년을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직장을 100세 시대는 최소한 4번 이상을 경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가는 직장은 미래에 내가 인생 창직 창업을 하는데 하나의 전략적 하나의 경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에 보여지기 위한 최종 직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처음에 말했듯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why 관점에서 내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리고 what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의 관점에서 이 직장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직장 개념은 예전의 직장 개념과 많이 달라져 있음을 인지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100세 시대에 1인 가구의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소형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먹을 수 있는 양도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포장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트렌드에서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쇼핑몰 마트에 가서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새벽 배송 이런 것에 더 익숙해질 수가 있죠.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하면서 매일 아침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소비 트렌드의 아주 메인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소비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건강해야만이 앞으로 100세를 완주를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줄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시대에서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이웃사촌이 이제는 혈연적 이웃사촌보다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이 가족 개념이 조금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보면 1인 가구 1인당 소비 여력이요 3, 4인 가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인 가구는 이제 부양할 가족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비용이, 어떻게 생활 비용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런데 3,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비 시장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마트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이 더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가족들과 같이 오프라인 시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가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혼자서 집에서 뭔가 SNS를 통해서 가상으로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오히려 커피숍 이런 데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피숍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아직은 유지가 되는 것은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노마드죠.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무실 역할과 함께 복합적인 어떤 놀이 공간이 되는 컨셉으로 가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1, 2인 가구들이 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역설적이게도 공간이 넓은 곳에 같이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장소 겸 사무실로서 그리고 작업 공간으로서 커피숍이 그런 문화 놀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트렌드가 이런 오프라인의 그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인터넷 쪽이 더 시장이 커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보시면 앞으로 이제 195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와 1980년대 에코 부머 세대가 경제 활동의 인구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앞으로도 소비 여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1,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3, 4인 가구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50대에도 이제는 이 다양한 어떤 상위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에도 이제는 30대처럼 어떻게 보면 꽃미남을 꿈꾸는 남성 시장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30대가 아닌 50대인데 0.75 곱하면 35세인 거죠. 이 30대 이 젊은 친구들과 정신 연령은 같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몸은 좀 늙어가지만은 오히려 마음은 젊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뷰티, 헬스케어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 2인 가구가 소비 여력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외로움, 인간의 그 상위 욕구에서 어떤 관심, 사랑 이런 걸 받고 싶은 욕구가 어떻습니까? 이 동물, 동반 시장 이쪽이 또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강아지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아지 시장에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히려 의료보험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보다 이 펫 시장은 의료보험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펫은 우리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아낍니다. 아프면은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사료값도 일반 사료를 쓰지 않고 5배나 비싼 아주 고급 사료를 쓰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안 가니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을 안 아끼는 거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용 런닝머신 또는 강아지용 마사지샵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가 앞으로 100세 시대의 문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00세 시대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